지금 입고 있는 옷 또는 가방에 지퍼가 달려있나요? 이 지퍼 처음 발명됐을 때는 옷에 다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부츠를 잠그려고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옷에 완전히 자리 잡는 데에 무려 44년이 걸립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수많은 발명품이 공개되던 그 박람회 한쪽에서 위트컴 저드슨이라는 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입니다. 클래스프 로커, 한국말로 걸쇠 잠금 장치. 이게 최초의 지퍼였습니다. 그런데 저드슨이 이걸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신발, 정확히는 부츠끈을 대체할 잠금 장치였어요. 당시 부츠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긴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끈을 위에서 아래까지 일일이 묶고 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 신으려면 5분, 10분이 걸리던 시절이었죠. 저드슨은 이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에 쫙 잠기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 만국 박람회에서 클래스프 로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자주 벌어졌거든요. 부츠를 잠그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툭 벌어져 있는 거예요. 발명품으로서는 매력적이었지만 제품으로서는 실패였습니다. 저드슨이 죽을 때까지 이 발명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전기 엔지니어 기드온 썬드백. 썬드백은 저드슨의 회사에 입사해서 이 망가진 발명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그는 2단계에 걸쳐 지퍼를 완성해요. 1913년 그가 먼저 내놓은 것은 후크리스 패스너 넘버 1. 저드슨의 원본은 1인치당 결합점이 4개였는데 썬드백은 이걸 10에서 11개로 늘렸어요. 더 촘촘하게, 더 작게. 벌어지는 문제가 처음으로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썬드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14년 그는 후크레스 넘버 2를 내놓습니다. 이번엔 톱니의 모양을 바꿨어요. 컵 모양의 작은 톱니들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도록. 위쪽 톱니의 돌기가 아래쪽 톱니의 홈에 정확히 끼워지는 구조. 슬라이더로 한 번에 잠기고 한 번에 풀리는. 이게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지퍼입니다. 자, 이제 옷에 쓰면 될까요? 아쉽게도 옷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썬드백의 지퍼가 완성된 1913년 이후로도 옷에는 천천히 들어갑니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다시 부츠였어요. 1923년 미국의 군 리치 회사가 자사 고무 부츠에 썬드백의 지퍼를 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요. 지퍼. 잠글 때 나는 소리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퍼라는 이름을 발명자가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츠 회사가 붙인 별명이 그대로 굳어진 거죠. 그리고 1925년 드디어 옷에 지퍼가 들어가는 첫 순간이 옵니다. 뉴욕의 숏 NYC라는 의류회사가 가죽 재킷에 지퍼를 단 최초의 브랜드가 돼요.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위한 자켓이었습니다. 바람을 막고 한 번에 잠그고 거친 환경에서도 풀리지 않는 실용성을 위해 도입된 거였죠. 이후 지퍼는 담배 파우치, 지갑, 그리고 어린이 옷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옷에 들어간 이유는 흥미로워요. 마케팅 카피가 이랬거든요. 아이들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주류 패션인 신사복, 여성복에는 여전히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 보수적인 양복사들이 지퍼는 천박하다고 거부했어요. 단추로 정성스럽게 채우는 게 신사의 품격이라는 거였죠. 금속 톱니가 그대로 드러나는 지퍼는 작업복, 라이더 재킷에나 어울리는 물건이라고 봤습니다. 둘, 여성복에 지퍼를 다는 건 숙녀답지 못한 일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지퍼는 발명되고도 20년 동안 주류 패션에서는 외면받았어요. 전환점은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 파리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 엘사 스키아파렐리였어요. 1930년 스키아파렐리는 자신의 스포츠웨어 컬렉션에 지퍼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1935년 더 과감한 시도를 해요. 이브닝 드레스에 플라스틱 지퍼를, 그것도 옷감과 같은 색으로 염색해서 일부러 드러나게 단 거예요. 그 전까지 지퍼는 어떻게든 숨겨야 할 것이었어요. 스키아파렐리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지퍼 톱니를 그 자체로 디자인의 일부로 만들었죠. 지퍼가 처음으로 기능이 아니라 미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이번엔 남성복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들이 남성 바지의 플라이 부분에 지퍼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해요. 같은 해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가 이 흐름을 남성재단의 최신 아이디어라고 다룹니다. 에스콰이어가 강조한 지퍼 바지의 장점은 이거였어요. 의도치 않은 당황스러운 노출의 가능성을 막아준다. 쉽게 말해 단추가 풀려서 바지 앞이 열려있을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패션 역사에서 플라이 전쟁으로 기억돼요. 단추와 지퍼가 남성 바지에 자리를 두고 벌인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퍼가 이깁니다. 스키아파렐리의 미학적 도전과 1937년의 기능적 정착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지퍼는 주류 패션으로 완전히 들어와요. 1939년 한 해에만 3억 개에 달하는 지퍼가 판매됐어요. 자, 그럼 지퍼는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동작의 간결함이 압도적이에요. 단추 셔츠를 잠그려면 보통 5개에서 7개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반면 지퍼는 한 번이에요. 1초도 안 걸리죠. 한 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더를 끌어내리면 옷이 잠기고 풀리는 이 단순함을 단추는 따라올 수 없어요. 둘째, 지퍼는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수적인 양복사들이 지퍼를 거부한 이유는 금속 톱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천박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봉제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래된 봉제 기법인 플라이 플래킷이 지퍼와 만난 거예요. 청바지든 정장바지든 우리가 지금 입는 거의 모든 바지의 지퍼는 옷감 한 겹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덕분에 옷을 입고 있을 땐 지퍼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눈에 띄지 않죠. 같은 시기인 1930년대 후반, 발데스 코이누르라는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요. 지퍼 톱니 위에 천 리본을 아예 부착해서 지퍼를 채우면 톱니가 완전히 가려지는 커버집을 선보인 겁니다. 신사복과 정장바지에 걸맞은 완벽한 숨겨진 지퍼의 등장이었죠. 우리는 매일 지퍼를 쓰지만 정작 지퍼를 보지는 못합니다. 옷감 안에 숨어 있으니까요. 지퍼는 옷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숨기는 법을 익힌 물건입니다. 오늘의 한 줄, 어떤 물건은 발명되는 것보다 받아들여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1893년 시카고에서 처음 공개된 지퍼는 옷에 정착하는데 44년이 걸렸어요. 오늘 입고 있는 옷의 지퍼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 작은 톱니에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린이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천 뒤에 숨는 법까지 배우며 40년을 버틴 한 발명품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작은 발견은 여기까지. 다음엔 또 어떤 일상의 물건을 가져올까요? 작은 물건 하나에 숨은 큰 역사, 모래비였습니다.